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진짜 아메리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산업 디자이너 곽상구와 함께 디자인 자본과 역 트렌드를 생각해 봅니다. 의도와 현실 사이의 가상 커뮤니티 진짜 아메리카. 오늘 네 번째 인트로입니다. 네, 저는 나갈 때 항상 이 부메랑을 챙깁니다. 맨날 뭘 잊어버리는데요. 뭐든지 한번 잊어버리면 다시는 못 찾거든요. 근데 부메랑은 다릅니다. 항상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오래된 레트로 상품인데요. 오른쪽에 이 같이 망한 원반은 그래도 나름 세계 최초의 섬광 원반입니다. 이 반짝이 스트로브 라이트라고 그러죠. 스트로브 라이트를 두른 일명 발광 프리즈비인데요. 네, 정말 이 발광한 에피소드들 많죠. 이 망한 얘기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상황은 항상 변하고 이렇게 부메랑 같은 프로젝트도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일단 팔린 디자인들은 그 후에도 스스로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자기랑 관련된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최대한의 기능을 항상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봉으로 여의봉을 무찌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귀에 관해서라면 뭐 청결, 안전, 상쾌한 흡수 등등 해서 좀 넉넉한 기능으로 평균 정도는 무찔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디자인이 별거겠습니까? 네, 이 굿 디자인으로 가기 위한 고민이죠. 오늘은 어찌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찌, 영어로 how, 어찌 how가 되겠습니다. 어찌 how. 이럴 때는 정말 수습을 어찌 how. 네, 완구를 디자인한다는 거 순탄치는 않은 일인데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흥미로울 수가 있죠. 사람들 만날 때 직업 얘기를 하면 급속 친화가 됩니다. 엄마들은 주로 비싼 장난감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 잘 만났다. 물어내라. 불평부터 하시는데요. 남자들은 몇 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악수를 청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꿈이 장난감 디자이너였다. 영화 비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죠. 영화랑은 뭐 어린 반푼 업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어른들도 동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항상 똑같아요. 무슨 장난감을 디자인했느냐라는 질문인데 좀 난감한 게 이 망한 걸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의상 보여드릴 만한 샘플을 찾다가 일단 종류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좀 잘 알아볼 만한 그런 상품을 하나를 고릅니다. 와 하고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근데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반가워는 하시는데 이 눈에 익은 프로즌 캐슬이 반가운 거지 디자인 자체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보시라. 단순해 보이지만 얼음벽이 한 장 한 장 떨어져서 여러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캐슬 블럭이다. 발명품이고 이 본사 제품이라서 특허도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론을 이미 내려놓으셨어요. 마음속에. 이 상품이 완판된 주된 이유는 영화가 대박이기 때문이다. 강조하시면서 막 장담까지 하십니다. 프로즌이라는 상표만 부착해서 팔 수 있으면 본인은 얼음으로 만든 벽이 아니라 뭐 펄펄 끓는 추어탕이라도 베스트셀러 만들 수 있다.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냉한 말씀을 하시는 그분 입이 프로즌이에요. 저는 가슴에 정말 고드름이 사무치는데 뭐 물론 여기서 제 구욕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주장의 요점입니다. 제품의 성공은 디자인의 힘이 아니라 콘텐츠의 덕이다라는 주장. 많이 들어보신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지금은 스토리 세상, 해리포터를 보아라. 콘텐츠, 스토리의 힘은 영화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러면서 뭐 관련 상품이라든가 뭐 오락성 그런 가치들을 전적으로 이 콘텐츠가 지원하고 규정을 한다. 간결히 표현을 하면은 이 콘텐츠라는 것이 사물화된 그러니까 objectify된 디자인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어서 이 악플러한테 좀 다른 샘플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 상단이죠. 이 플레이 세트는 팔리 파켓이라는 플레이 세트인데 영상물도 있고 뭐 컨텐츠도 있는 프로그램 맞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아까 말씀드린 뭐 메이저 배급 디즈니 영화들 그런 것들과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매출이 뭐 웰만한 애니메이션 개봉관 수이 부럽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디자인의 역할이다. 캐릭터가 회사 소유니까 디즈니 같은 유명 라이센스에 따로 큰 비용을 들 필요 없이 대신 아주 알뜰하게 풍성하게 자체 디자인을 한 그런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악플러가 이제서야 조금 좀 수그러드셨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도 뭐 저의 반격이라든가 명예회복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뭐 저는 망한 디자인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상품의 디자인이 좋으면은 가끔이라도 컨텐츠의 열쇠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반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디자인이 컨텐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근데 과연 또 그렇기만 할까요? 이 문화 상품의 히트 비결이 컨텐츠인가 하드웨어인가 이런 갑론을박은 정말 시작된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양쪽을 다 해야지만 바느질 거리라도 좀 생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 편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스토리 컨텐츠는 실상품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실상품은 스토리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약해집니다. 노 브랜드의 경우들이죠. 그래서 입장을 정했습니다. 간단히. 콘텐츠와 실상품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지우치지 않게 잘 버무려서 대답을 합니다. 히트 상품의 비결은 하드웨어를 통한 기능성,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감대의 적절한 조화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누가 또 못마땅해 하십니다. 악플러 2가 되겠습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디자이너 양반아 아이폰이라고 들어는 보았느냐. 그럼요. 사용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가벼운지 들어는 봤죠. 맞습니다. 이 아이폰이 이미 증명한 화두죠. 통신 하드웨어랑 앱웨어 사이의 이 호환 능력. 이 호환 능력이 바로 이 생태계의 확보로 이어지고요. 서로가 풍성하게 상호 발전을 해야지 진짜 성공이 아니냐. 이게 정설 아니냐.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결합한 최고의 디자인이라면은 누구나 이 아이파드,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새 아이를 꼽죠. 그야말로 정말 돌 아이 정신이 새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 3I 신화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뭐 그건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첨단의 패러다임이고요. 우리는 잠시 여기서 그 이전과 그 주변의 생활도 좀 둘러봤으면 합니다. 큰 틀이 중요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아이폰 이전에도 상품과 합쳐진 이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항상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책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이 TV입니다. 물론 요즘 TV는 이미 컴퓨터랑 마찬가지 동일 제품이고요. 아주 오래된 흑백 브라운 TV조차도 이미 그 당시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결합한 그런 결합체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요즘에는 회사도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는 달랐지만 그래서 같은 TV지만 수신기기는 TV 세트라고 그러고요. 시청할 때는 그냥 워칭 튜브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은 전자기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거진 모든 상품들은 소프트웨어 또는 정확히 말하면은 사연을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즌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는 만질 수 있는 상품과 만질 수 없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하드랑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구분을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두 가지가 서로 통합이 되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상품이랑 스토리가 더욱더 촘촘히 엮입니다. 그러면서 하드 굿즈냐 아니면은 컨텐츠형 소프트웨어냐 이렇게 칼같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성향의
어떤 느낌의 물건이냐라는 그 개성이라는 그 공통분모 아래 양쪽 성향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야말로 소프트와 하드의 동체 양상이 굳어져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하동체라는 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소하동체.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그 운송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종류별로 뭐 오프로드, 유틸리티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복합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컴퓨터 수준의 많은 IT 웨어로 무장을 했고요. 그런 거 하면은 이 공유 차량 시대가 오면은 더 합니다. 차는 집에 아예 없고요. 앱만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 때 몇 시간만 빼놓고는 그냥 전화기 앱입니다. 자동차도. 그죠? 그런 거 하면은 다른 상품들 몇 개를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만은 가구의 경우도 환경 문화적인 그런 사연이 많죠. 그런 사연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그런 그 하드굿즈고요. 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IoT로 연결이 돼 있고 재밌는 건 이 패션 세 번째 항목, 패션과 유행. 그 중에서도 이 패션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돌연변이 유행 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키는 그런 물건인데요. 이런 그 소위 문화 알고리즘이 원단이랑 바느질이라는 하드웨어랑 합쳐져서 그야말로 하나의 패션을 완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음식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죠. 일식의 경우 좀 비싸도 손님이 많은 이유가 같은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을지도 모르지만 꽤 섬세한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사용 매뉴얼, 즉 배려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깔끔 떠는 인간을 위한 배려. 그러니까 작은 물건은 작은 물건대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건 말건 그것은 그 물건의 품격 또는 포지션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요소, 포지션. 가장 우선적인 이미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상품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상품이 주장하는 일종의 메시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에서도 맨 첫 번째 줄, 첫 번째 명령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치 하면은 또르망치, 명리드. 뭐 이런 식이죠. 포지셔닝이야말로 디자인의 의도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제 하우 디자인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디자인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항상 여러 의견들이 충돌을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디자인, 대상, 방법이 있으니까요. 뭐 각 분야에 대한 세세한 디자인 방식을 열거한다는 것은 별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보다는 아주 보편적이고 매우 특별한 사실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 그것이 관심을 끄는데 그것이 바로 소프트와 하드의 조화에 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사물의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의미를 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몸체, 하드웨어랑 분리하기 힘듭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 사실, 팩트와 해석을 분리해서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것과 똑같은 이해가 아닐까, 같은 이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잡히는 디자인과 느끼는 디자인, 이제 거진 하나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패러다임이 지금의 사실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디자인의 기초가 의미 곱하기 존재의 프레임에 있다. 즉 소프트웨어 곱하기 하드웨어의 틀 위에서 구성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형태면서도요. 마치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형태이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두 요소의 조합이 디자인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요구, 하드웨어, 또 소통상의 가치, 소프트웨어. 이것 둘이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것. 특히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서 그냥 소하 밸런스라고 일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소하 밸런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의 밸런스상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발전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속체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중에 진화가 되는데요. 어쨌든 진짜 아메리카에서는 앞으로도 이 밸런스 체계를 통해서 how 디자인 또는 왜 디자인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네, 고가품은 고가품이고요. 저가품은 저가품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일반 상품이 하루아침에 고가품,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겸손하게든 화려하게든 그 제품이 지닌 그 소프트와 하드웨어적 가치를 최대한 조화롭게 배치한다면은 사소한 이쑤시개 하나에도 품질과 품격의 밸런스를 갖춘 굿 디자인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보편적이고 또 기본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에서 내세울 원칙이 저거 하나밖에 없을까? 궁금해하실 대목입니다. 아이디어는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솔직하게 제가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아무도 여러 분야의 노하우를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도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엄정한 사유이자 동시에 제 제한된 미천에 대한 고백이고요. 원래 제가 그 디자이너가 아니라 좀 다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좀 분열증 같은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 원칙이 자꾸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소하 밸런스의 갈등이 다른 분야, 그러니까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들에서도 크게 작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디자인의 지표들을 4가지를 좀 적어놔 봤습니다. 보시면은 진정성, 전문성, 독창성, 현실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좋은 디자인을 위한 대표적인 덕목들입니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생성하는 동기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새로울 건 없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4가지를 그냥 1, 2, 3, 4 리스트하면 될 것을 굳이 저렇게 나침판을 그려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사지를 갈라놓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일단 별거 아니지만 저 4개의 지표 내에는 명품의 요건들이 거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상품 개발을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디자인, 좋은 상품,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뭐 아름다움이라든가 소재, 효율성, 안전성, 혁신성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뭐 경험주의, 장인정신, 포장, 사용의 즐거움, 서비스의 철학 이런 모든 덕목들의 최종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4요소들은 평소에는 서로를 잘 보완하고 상호 발전을 시키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부서들 같이. 예를 들어서 서쪽을 보시면은 남서쪽 방향을 보시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현실성을 높이는 일, 좋은 일이죠. 가능한 일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동남쪽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독창성을 발휘해서 현실성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이거 좋은 경우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던 뭐 디자인을 하시던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립적일 수 있다. 건방지다. 말 그대로 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식화를 한 건데요. 프로젝트는 하나인데 우선권이 조항마다 각기 프리스타일인 경우 자주 발생하는 거 목격하시죠? 그래서 각 부서는 따로따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결국 진행은 되긴 되죠.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매우 강력한 공통 관심사가 가운데서 중심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진행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떻게든 진행이 되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그런 사실이죠.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은 매번 쭉쭉 원하는 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저 빨간 선이 디자인이 고민을 하면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인데요. 어느 쪽으로든 반대쪽으로의 저항을 이겨내야지 그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선을 갈등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갈등선은 발전선입니다. 발전을 위한 선. 디자인 과정에서 이 가치들은 매우 자주 서로를 견제하고 대립하면서 각자 자기 방향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위아래 일자를 봅니다. 소비자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자 야심차게 시도를 했던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 즉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가로 일자를 볼게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자전거의 성능을 2배로 늘렸는데 전문성에 해당하는 그런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안타깝게 계속 계획이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역시 많이 듣던 얘기시죠. 지금 보신 것처럼 가치의 밸런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의 줄다리기랑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도는 앞으로 여러분께 진짜 아메리카의 다른 에피소드들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인 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네, 왜 다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이 하나에만 천착을 하는지 답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갈등선의 구도, 즉 좋은 디자인을 위한 고민. 그런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오리지널 고민이랑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더 풍부한 사례들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미루도록 하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나침반에서 추구되는 고려들, 즉 기술적인 문제들, 밸런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나눈 이 밸런스의 문제, 소프트와 하드웨어 사이의 그 밸런스의 문제랑은 원천적으로 같은 갈등으로 겹쳐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발생 이유가 같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나침반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소통이라는 소프트웨어랑 실제 기능이라는 하드웨어 사이의 갈등에 해당하니까 이걸 간단히 줄여서 소하 밸런스로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죠. 이상인가 현실인가, 소프트웨어인가 하드웨어인가, 우선권은 어느 쪽인가,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그런 한 개의 고민으로 수렴이 됩니다. 이제 이 how 디자인에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의 원칙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제시 못하는 저의 그 궁색한 변명이 정리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분법의 팬은 아닙니다. 이분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한 도구지 뭔가를 적용을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죠. 적용을 위한 더 적합한 도구는 다양성이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how 디자인의 기본적인 이해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과 현실 또는 소프트와 하드,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이라고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때로는 이분법적인 그런 고민으로 나뉜다라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든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우리의 방향성, 이것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짜 아메리카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how 디자인의 최종 메커니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와 하드웨어의 적절한 조화이다. 즉 소하 밸런스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마지막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멋진 조화를 이루어냈던 예는 애플 훨씬 이전에 좀 크게 한 번 있었습니다. 기원전 273년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디자인의 역사는 크게 도약을 합니다. 그리스의 이상, 음악과 철학, 이런 소프트웨어가 로마의 체제, 그러니까 시스템, 자원, 그리고 실용주의라는 이름의 하드웨어를 만나서 완벽한 화음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레코 로망이라는 스타일을 낳습니다. 레슬링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만남, 조화를 상징하는 이 디자인 스타일은 이후에 세계를 지배한 서구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의도와 현실 사이의 가상 커뮤니티 진짜 아메리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질문이죠. 왜 디자인하는가? Why Design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지겠습니다. 정말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상 곽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